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살리고 사람 살리는 고구마 연구를 27년째 하고 있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곽상수입니다. 구원투수 고구마, 땅속에서 우주까지, 부제로는 2050년 97억 인구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우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우주를 대상으로 한 SF 영화 인터스텔라, 마션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인터스텔라는 기상재앙으로 지구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어서 우주 행성에 가서 식량을 구하는 스토리입니다. 그거는 우리 세대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점점 심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 마션은 마가 화성이라는 뜻입니다.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 어떤 그 사고에 직면해서 이 주인공 남자가 우주 기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출되기 전까지 뭐 식량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주 기지 내에서 감자를 심습니다. 만약 마션의 감독이 고구마를 할 때면 여기 무조건 고구마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합성은 잎사귀에서 이산화탄소, 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문제가 물입니다. 이분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물을 만들어서 감자를 재배하는데요. 이미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일본 항공우주개발기구에서 우주선 내의 식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자, 식량은 탄수화물 전분인데요. 전분 작물 가운데 물을 가장 적게 필요한 게 고구마입니다. 껍질째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잎사귀를 포함한 지상부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 도움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주식품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기지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면 고구마가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황사에 문제가 되는 중국 사막화 지역에 고구마를 심어서 황사도 방지하고 미세먼지도 방지하고 식량을 확보하는 연구를 중국과 한 15년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우리 가까운 북한입니다. 식량과 영양 문제는, 북한의 식량 영양 문제는 고구마가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단위 면적당 탄수화물 생산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같은 면적의 한 명을 부양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생산한다면 쌀은 2.4명이고 고구마는 3.9명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농업 현실은 제가 2006년, 7년 고구마 흡력차 북한을 2번 방문했습니다. 농약이 없습니다. 비료도 부족합니다. 고구마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료도 다른 작물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이 평양 부근 감자밭입니다. 뒤산이 뭡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토양유실이 심합니다. 아마 전분 작물 중에서 고구마는 땅을 피복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유실이 적습니다. 가뭄에도 강합니다.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모든 부위 건장 채소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북한의 지금 농업 현실을 감안하면은 식량뿐만 아니라 영양 문제는 고구마가 대안입니다. 아랫부분에 당구장 표시로는 이거 있죠. 한반도 식량 안보 고구마가 대안인 이유,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계속 하단에 여러 가지 제가 쓴 칼럼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황사의 발원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내몽고 코브치 사막하고 저희 이 고구마를 심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까지 고구마를 심어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뒤에 보시는 배경은 진짜 사막입니다.
앞에 부분은 지금 알파파가 자라고 있는데 이 지역에 중국 농업과학원 고구마 연구소하고 협력해서 그 10년 전부터 시범 재배를 했고요. 2018년에는 3헥타르 정도 규모의 성공적인 재배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우리 연구원 멤버들의 한 반은 중국 과학자들입니다. 고구마 사막화방에 협력하는 과학자들이고요. 자, 문제는 2020년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인데 이 중에 8억 내지 10억 명이 만성적인 식량이 부족하고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제, 북한이 가장 심각합니다. 2050년 되면요, UN FAO는 식량농업기구는 97억 인구가 된답니다. 지금 추세대로 식량을 사용하면은 식량은 현재 1.7배가 필요하고 에너지는 3배, 5배 필요합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측 보시면은 2050년까지는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프리카는 2100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2050년 되면은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고 중국,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미국 순입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 시대 에너지, 환경, 식량 보건을 하나의 문제,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했을 때 문제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릿고개라 하면은 50년, 60년 생각 아닙니다. 앞으로 보릿고개는 돈이 있어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곡물 작업률이 90%인데 지금 23%입니다. 왜 이렇게 뚝 떨어지냐 이거죠. 첫 번째, 고기, 육류를 많이 소비한 겁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식량 7kg 이상 필요합니다. 돼지고기 4kg, 닭고기 2kg, 상쿠라기입니다. 농경지가요, 옥토가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230만 농지가 지금은 158만 헥타르입니다. 매년 또 1% 줄고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 아파트, 도로, 이거 도시화가 되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식량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정책도 부재합니다. 아래측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본과 중국, 한국은 환경, 식량, 에너지가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코로나도 공동 운명체죠. 일본은 물건뿐만 아니고 식량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깝다는 거. 못다나이 문화가 일상화되기 때문에 식량은 버리지 않습니다. 낭비가. 중국은 손님한테 후하게 대접하지만은 덜어먹는 음식 습관이기 때문에 남는 음식은 다 포장해서 갑니다. 그게 따바오 문화입니다. 우리가 식량 사정이 제일 나쁜데 불구하고 1인당 음식 낭비는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1인당 우리가 10배 이상 음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식량법이 필요합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는 식량을 다루고 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식량을 별도로 도출해서 식량 안보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총과 국회가 이런 노력을 지난해 했었고요. 이런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여기서 발제를 한 겁니다. 자, 더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 시대는 대한민국은요, 우측 그림은 나라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재구성한 세계 지도입니다. 한국이 크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입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4위입니다. 2007년부터 2017년 10년간 OECD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약 9% 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5% 증가했습니다. 35시클럽 7째 국가는요, 진짜 덩치가 큽니다. 또 우리나라는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대통령 장관이 참석했어요. 2030년 배출 예상량의 37%를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0만 톤 정도는 줄여야 되는데 반대로 1000만 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단체에서는 한국을 기후 깡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장 많은 혜택 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고 솔선수범입니다.
자, 제가 생각한 대안은 땅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사막이 되는 건조한 땅, 폐광선 오염된 땅을 옥토화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산성이 낮습니다. 스트레스 줄여주는 유전자를 활용하고 그런 지역의 기능과 생산을 높이는 유전자를 이용한다면 됩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척박한 조건이 나쁜 땅은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황사입니다. 농지도 훼손시킬 뿐만 아니고 사람과 주택을 덮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오랜 협력을 하면서 이런 지역에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으로서 포플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척박한 땅에 가장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고구마다. 또 이 토양을 비옥하고 가축에 살아가게 되는 알팔파. 이런 관점에서 중국과 협력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구마는 이런 척박한 땅을 이용하는 기술은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한 2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엄 선생은요, 우측에 동네 부사의 시점에서 제1차 조선통신사로 이맘때 10월 초에 대마도에 갑니다. 보통 한 6개월, 9개월 걸려요. 대마도 도착해서 고구마를 발견하고 부산으로 보내서 신기 시작한 지 260년 됩니다. 고구마의 장점 제가 설명했었고 북한 식량 문제에 고구마 대안되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식품영양단체가 몸에 좋은 건강식품 10가지 중에 첫 번째로 고구마를 지목합니다. 탄수화물 작물인 고구마이면서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거,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 칼륨을 포함한 미네랄이 많다는 거, 이게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구마 가격은요, 쌀, 감자보다 2배, 3배 비쌉니다. 옛날에는 반대였습니다. 또 2008년도에 미 농무성이 대표적인 전분작물, 감자, 고구마, 밀, 옥수수, 카사바를 미국 북쪽, 남쪽에 심어보니 고구마가 단위 면적당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생산하더라. 오히려 북쪽이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척박무시 잘 자라고 최고의 건강식품인 이유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데 저희는 1994년부터 고구마 항산화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항산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생로병사 똑같습니다. 자축하단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수가 사람은 약 23,000여 개입니다. 쌀, 감자, 고구마는 약 37,000개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심각하죠? 바이러스입니다. 자,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라 그러면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더워도 감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가장 고마운 산소가 유해산소, 활성산소로 바뀌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늙고 병들게 합니다. 우리 인체 질병의 약 90%가 스트레스입니다. 거의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식물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이런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이 훨씬 많은 거죠. 고구마에는 굉장히 많은, 모든 식물은 다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많다는 거죠. 고구마는 비타민 C, 비타민 E, 토코페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베타카로틴 뿐만 아니고 특정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오래전부터 한 고구마 품종에 이미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지만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척박한 곳에 잘 자라고 사람과 가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고구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카로티노이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하는 데 보조색소입니다. 크로플 A, B가 주색소인데 카로티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식물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을철에 단풍의 주된 색소입니다. 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가을철 되면은 크로펠 1이 이제 저온에 약하니까 분해되면서 색이 나타납니다.
어떤 색은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자주색이잖아요. 자, 모든 식물은 자축의 그림처럼 이제 카로티닌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식물에 중용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이로써 야명증, 즉 비타민 A가 카로티닌이 모자라 가지고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 물질은요, 우리가 그 토마토, 항암 성분 좋다고 하죠. 토마토, 수박에 주된 카로티노이드는 블루겐성의 리코펜입니다. 메밀 좋습니다. 건강에. 루테인입니다. 고구마, 호박, 당근, 노란색은 베타카로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풍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자, 토마토의 리코펜 기억하세요. 메밀의 루테인 기록하세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도 함유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분이 주된 성분이니까 강조될 뿐입니다. 자, 이 중에 카로틴에 관련된 저희가 엄청나게 좋은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렌지 유전자입니다. 오렌지색을 만드는 유전자인데 고구마 학명이 이포메아 바타타스입니다. 그래서 IB 오렌지가 고구마 유전자인데 모든 식물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흰색 고구마 세포에 이 오렌지 유전자를 많이 만들게 하니까 보셨죠? 흰색 율미 세포가 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유전자를 다른 품종의 고구마, 이 고구마에도 오렌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많이 만들게 하니까 47도에도 견딥니다. 가뭄에도 견딥니다. 그래서 2017년 KBS 뉴스 광장에 전국 방송입니다. 고온과 가뭄에 견디는 식물 유전자 찾았다가 방영되어 있습니다. 이 고구마 오렌지 유전자를 다른 식물, 알파파, 감자에 많이 만들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런 기능을 가지냐 이거죠. 이거 저희가 최초로 발견한 건데요. 고구마 오렌지 유전자가 단백질의 변성을 막아주는 사페론 활성이 있더라.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고온이고 가뭄이고 스트레스가 오면은 식물이 이제 고사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 유전자가 카로티노이드의 생합성에 가장 중요한 PASY 단백질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꼭 광합성에 가장 중요한 광계2가 있습니다. 이게 빛을 흡수하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PSP 단백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고온이든 스트레스 받으면 식물이 고사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오렌지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카로티노이드 생합성과 광합성을 보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한다 이거죠. 굉장히 좋은 유전자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 우측 지도에 붉은 점 하나가 1000헥타르 고구마 재배의 면적을 나타내는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 세계 고구마 생산의 70%가 중국입니다. 동남아시아,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중남미. 저는 이쪽보다 하면요. 고위도 지역, 북한, 내몽고,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카자흐스탄, 북부 아프리카, 이 척박땅이 많죠. 이런 땅에 고구마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파키스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들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땅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사막화가 되는 땅이라든지 오염된 토양은 못 쓰는 땅이 아니고 생명과학 기술로 접목하면은 문제되는 탄소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고 식량, 사료,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또한 고부가치 유용 소재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쁜 척박한 땅은 우리에겐 기회의 땅이고 블루오션은 개척할 수 있다. 자,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되고 행복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짐 로저스 이 할아버지는요, 지금 70 중반입니다. 30대에 머리가 좋아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됩니다. 40, 50 전후에 오토바이로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2000년 밀레니엄 전후에서 3년간 116국을 승용차로 다닙니다. 자가 비용 있는 분인데도 다닙니다. 이분이 부자가 되려면 하고 싶은 주한일을 해라. 그리고 진로가 고민된다면 21세기는 농업의 신산업입니다. 농사를 짓든 농악을 하든 농업에 투자를 합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리지 말고 중국어를 가르치랍니다. 2017년 8월 달에 2차례에 걸쳐서 KBS 명견말리에 출연하면서 농업과 중국어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출연 때는 자기 딸을 데려와서 중국어를 하게 합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이분이 전 세계 오토바이 자동차는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도 읽어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입니다. 정말 최빈국에서 이렇게 잘 살게 한 우리 선배 과학자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 키스트 소장이고 대대 연구단지를 약 1,000만 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재상 최영섭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별을 쏜 최순자 박사님. 그리고 원자력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자립을 이룩한 한필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대전 국립현충원 4일 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 방문하시고 특히 우리 최영섭 박사님의 연구자의 덕목, 연구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부귀영화에 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에 초연해야 됩니다. 보직이 아니고 연구자 직책 충실해야 됩니다. 끝없이 겸손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눈치 보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현장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확인하면은 끝까지 가라. 그리고 싫든 좋든 중국,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을 이해하고 미래에 같이 가기 위해서는 중국어 공부, 한자 공부를 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공부는 독서입니다. 신문에는 싫든 좋든 세상 얘기를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꼭 보기 원합니다. 하루 30분 투자하면은 세상에 대한 정보도 알고 그리고 논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 칼럼 읽고 논술 읽으면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주 하나만 있습니다. 고구마 제대로 먹는 방법 밑에 제가 칼럼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껍질째 드시라. 잎사귀도 중요하다. 그래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또 군고구마는 껍질도 희생시키게 못 먹게 되고 칼로리 일량이 높으니까 건강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 주의할 건 고구마는 칼륨이 많은데 신장이 나쁜 사람은 칼륨을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쁜 사람은 고구마를 드시지 마라. 아침, 점심, 세끼 적당한 양을 껍질째 먹으면 건강은 보장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27년간 고구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구마 칸을 꿈꾸는 행복한 과학자로서 앞으로도 제가 주어진 특허받은 과학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메일로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